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저희가 총 12회에 걸쳐서요.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인데요. 질문부터가 거대하죠. 네,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. 이 방대한 내용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맞아요. 요즘처럼 세상이 좀 복잡하다, 혼란스럽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그렇죠. 이 책의 분석이 현 시대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어떤 렌즈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이 딱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저희가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.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책의 서문하고 일부 시대의 혼란 속에서 그중에서도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왜 지금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.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가보시죠. 자, 이 책은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진단을 딱 내립니다. 근데 이 혼란을 제대로 보려면 그냥 눈앞의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산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큰 그림을 봐야 한다. 이런 한 차원 높은 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. 네,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 최진석 교수님 통찰이나 또 켄 윌버라는 철학자가 말한 어떤 통합적인 시각, 그러니까 개인, 사회, 우주 이걸 다 아우르는 모든 것의 이론 같은 접근이 좀 필요하다. 이렇게 딱 제시를 하죠. 아, 그런 큰 틀이 필요하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왜? 하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예요. 이게 2장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인데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야 그래야 비로소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. 늘 하던 방식, 늘 믿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그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특히 3장은 정말 흥미로운데요.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 충돌을 중앙화 그리고 탈중앙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요.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중앙화라는 건 어떤 건가요? 중앙화는 주로 효율성, 그리고 양적인 성장, 통제 이런 걸 중시하는 가치관이에요. 과거 모더니즘 시대의 가치와 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. 예를 들면 대규모 공장 생산이라던가 중앙정부가 모든 걸 관리하는 행정, 아니면 주류 언론 같은 것들이요. 아, 뭔가 딱 모으고 관리하는 느낌이네요. 그럼 반대로 탈중앙화는 뭔가요? 네, 탈중앙화는 말씀하신 대로 반대 개념이죠. 분배, 균형, 그리고 자율성 이런 걸 강조합니다. 좀 더 다양성이나 개성을 존중하는 요즘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흐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소량 맞춤 생산, 아니면 지방자치, 또 요즘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, 그리고 소수자 인권 존중 같은 가치들이 다 이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. 아하,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책에서는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하지? 왜 그렇지? 이렇게 자문해보라고 권해요.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아는 게 이 혼란을 헤쳐나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죠. 자신의 가치관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요, 이 현실의 혼란이 단순히 이 두 가치관이 딱 부딪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또 4장에서 지적을 합니다. 개인 차원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있잖아요. 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. 아, 네. 내가 하면 로맨스, 남이 하면 불륜, 그거죠? 네, 바로 그거요. 그런 이중잣대가 있고 또 집단 차원에서는 겉으로 내세우는 가치랑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른 그런 모순들이 혼란을 더 키운다고 이야기해요. 그러니까 가치관의 대립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모순도 문제다,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이런 혼란과 모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? 이걸 알아야 할 텐데요. 5장에서는 그 역사적인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갑니다. 아, 역사 속에서 원인을 찾는군요. 네, 예를 들어서 그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했던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의 생각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좀 인간 중심적인 오만함이나 자연과의 단절로 이어졌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요. 아,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거나 적용됐다는 건가요? 그렇죠. 또 사회계약을 말했던 루소나 자유시장을 이야기한 애덤 스미스 같은 사상가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좀 왜곡되거나 일부만 이렇게 딱 뽑아서 사용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추적하면서 현재 문제의 시작점을 탐색하는 거죠. 원래 의도는 좋았을 수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 적용되면서 문제가 생겼다. 이런 맥락이네요. 네,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는 겁니다.
자, 이렇게 역사 속에서 왜곡된 가치관, 또 우리 안의 모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요. 저자는 이 해답의 실마리를 좀 뜻밖의 곳에서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. 6장에서 바로 자연으로 눈을 돌리는데요. 아, 자연이요? 갑자기 우주나 생명 이야기로 넘어가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그 138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역사, 그리고 지구 생명의 그 복잡함 속에 숨겨진 어떤 질서나 법칙 같은 걸 발견하고 그게 우리 사회나 인간을 이해하는데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이렇게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. 와,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네요. 흥미로운데요? 그렇죠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의 일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 단순히 중앙화다, 탈중앙화다 하는 이런 가치 충돌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모순이나 또 역사적으로 쌓여온 문제들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네. 효율성이냐 아니면 다양성이냐 이런 큰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맞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2부 우주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. 7장 왜 우주를 사유하는가 그리고 8장 상식 밖의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혼란을 이해할 실마리를 본격적으로 자연과 우주의 법칙 속에서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. 아, 드디어 우주 이야기군요. 기대되는데요. 네, 우주의 그 광대함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 아마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요. 나는 평소에 중앙화와 탈중앙화 중에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 왔을까?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, 좋은 질문인데요. 네,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